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아까 소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 고점의 시작점이 여기가 시작점인데 이 시작점이 깨졌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락을 하냐면 역배열까지 하락을 합니다. 역배열까지. 역배열까지 여기가 896일선 이탈됐잖아요. 이탈되고 난 다음에 역배열까지 하락합니다. 그래서 역배열이 완료가 됐을 때 비트코인 최저점을, 정확하게 말하면 2022년도 12월 31일 날이 이 하락이 끝나고 상승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역배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역배열 구간이 왜 저점이 되냐면 이 4년선이 싹 올라오면서 이 정확하게 4년선이 올라오면 딱 저평가가 완료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샀던 애들보다 가격이 여기 있으니까 싸잖아요. 2년 전에 샀던 애들보다 가격이 싸고 1년 전에 샀던 애들보다 가격이 싸고 6개월 전에 혹은 60일 전에 20일 전에 심지어 분홍 색깔이 5일선입니다. 5일 전에 샀던 애보다 가격이 싼 구간이 완료가 됩니다. 역배열 구간에서는. 그래서 최저점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지본부의 코인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69.3K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3일봉 111선이 이탈이 되면 일봉상 896일선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3일봉 111선이 이번에 세 번째가 터치가 되면 이거는 지지를 이때까지는 24년도 엔캐리 청산 그리고 이제 25년도 4월달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지지를 중장기적으로 지지를 받아줬던 112일선이 이번에 112일선이 도달을 하게 되면 세 번 터치기 때문에 세력들이 세 번이나 밀려고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가 이미 깨지면서 이번에는 못 제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었죠. 잠깐 그 쇼츠를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이평선을 세 번 이상 터치를 하면 이때까지는 지켜줬지만은 깨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한 번이죠, 두 번이죠. 근데 지금 일봉상 111선이 깨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깨진다면 3일봉 111선 지지 요구가 나올 것인데 이번에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얘기 드리자면 제가 이 기법을 누구보다 제일 오래 써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이번이 마지막 시즌 종료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 일봉상으로 큰 그림에 대해서 만약 여기가 고점이라 치면 이 고점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이 896일선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확인을 받으러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일봉상 896일선 이때 당시에는 63K였습니다. 미리 8월 28일 이후에 비트코인은 개멸한다라는 썸네일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대하락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 대폭락 임박, 그래서 이렇게 5개월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3주 전에도 비트코인 폭락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때 당시 가격이 90K였습니다. 90K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말하면 이 3일봉 111선이 깨질지에 대해서 혹은 이 터치를 하러 온다는 자체부터가 세 번 터치이기 때문에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 드렸죠. 3일봉상. 근데 이게 3일봉 111선이 도달을 하려면 일봉상 111선이 깨져야 됩니다. 항상 일봉상 111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3일봉 112선을 도달을 했단 말이죠. 똑같이 이 구간 보면. 그래서 일봉상 111선이 깨지면 3일봉 111선이 도달할 건데 이번에 세 번 터치니까 지지를 못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고점의 시작점이 어디냐? 이 고점의 시작점이 보라 색깔이죠. 이 보라 색깔을 지지를 하러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깨졌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조정인데 이미 지금은 지금 이 하락이 조정이냐 하락이냐의 문제를 따지려면 이 고점의 시작점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고점의 시작점을 지켜주면 뭐예요? 조정일 뿐인데 이 상승분의 조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작점이 깨져서 이제는 역배열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9월 22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비트코인 112선 이탈 후 2019년 프랙탈처럼 재현된다. 4분기 미국 TGA 잔고 8,500억 달러 긴축으로 유동성이 메마른다. 시장에 돈이 없어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영상 한번 짧게 보고 올게요. 반대로 3일봉 111선마저 여기가 이탈이 된다면 일봉상 하락의 다음 목표는 일봉상 896일선, 즉 66K에서 지금 현재는 66K거든요. 66K에서 70K 구간입니다.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 경우 저는 숏을 길게 더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은 이유가 이 고점을 찍기 전에 시작점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뀌지 않고 저의 이런 시향들 고정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시장에 대한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도가 있으니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런 자신감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시드를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려서 저 또한 좀 보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한 3주 만에 영상을 켰는데 어떻게 브리핑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하락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1월 13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1792일선 1시간 봉 도달하였다.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시간 봉상으로 이 1792일선을 계속 저항을 맞아왔던 자리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처럼 이 고점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근데 여기를 지켜주면 조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이 고점이 어디까지 갈 거냐면, 여기를 뚫으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1시간봉 1792일선, 이 초록 색깔 레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을 안착하는 경우 97.9K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피보나치 확장 구간으로 되돌림 상승 구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해서 97.9K를 예상을 했었죠. 그 다음에 안착 실패하고 난 다음에 세 차례 실패를 했는데 결국엔 뚫었죠. 뚫고 난 다음에 저는 97.9K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그래서 저희 이제 선물방, 저희 간점 공유방에서는 92.3K에 롱 진입을 하고 97.9K에 롱을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어떻게 됐냐, 97.9K까지 딱 정확하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97.9K까지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97.9K를 찍고 이렇게 하방 이탈을 하게 되면서 896일선을 도달했죠. 그리고 오늘 1시에 71.9K 구간을 도달했을 때 다음 지지 레벨은 비트코인 69에서 65K에서 지지 레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면 비트스탬프 기준으로 이쪽을 보시면 99K를 정확하게 지지선도, 지지 레벨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69K에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등에 롱을 타는 것보다 차라리 이 일봉상 896일선이 도달됐을 때 숏을 못하신 분들도 896일선이 도달되고 난 다음에 이탈이 될 때거나, 아니고 혹은 896일선 부근에서 896일선에서 숏을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게 896일 뚫고 난 다음에 896일선 재이탈 될 때가 신규 숏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은 거의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술적 반등이지, 하락장은요, 여러분들이 상승할 때처럼 이 상승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나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매일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이게 일봉이거든요. 반대로 이런 것도 이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락해도 되나랄 정도로 지금 계속 떨어져 왔었죠. 약 3일 동안. 그래서 3일 동안 하락하고 3일 동안 하락하고 행보해서 반등 주고 3일 동안 하락하고 반등 주고, 딱 3일 딱 되는 시기에 딱 제가 생각했던 레벨, 다음 지지 레벨 69에서 69.5K까지 도달을, 딱 69K까지 저점을 적중하였습니다. 여기가 이탈이 되면 어디까지 하락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점, 고점, 저점을 찍으면 이 구간이 이탈이 되면 66.5K까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69K를 이탈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되돌림 반등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 거의 한 73K나
77K, 뭐 80K, 84K 이 주요 레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만약에 혹시나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때 어디까지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제 간점 공유방 선물방에 입장을 하시면 알려드리고 있으니 혹시나 그런 제 포지션에 대한 리서치를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지금 유튜브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아까 소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 고점의 시작점이 여기가 시작점인데 이 시작점이 깨졌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락을 하냐면 역배열까지 하락을 합니다. 역배열까지. 예. 역배열까지 여기가 896일선 이탈됐잖아요. 이탈되고 난 다음에 역배열까지 하락합니다. 그래서 역배열이 완료가 됐을 때 이 저점을 제가 비트코인 최저점을 2023년도 정확하게 말하면 2022년도 12월 31일 날이 이 하락이 끝나고 상승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역배열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역배열 구간이 왜 저점이 되냐면 이 4년선이 싹 올라오면서 이 정확하게 4년선이 올라오면 딱 그 저평가가 완료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샀던 애들보다 가격이 여기 있으니까 싸잖아요. 2년 전에 샀던 애들보다 가격이 싸고 1년 전에 샀던 애들보다 가격이 싸고 6개월 전에 혹은 60일 전에 20일 전에 심지어 분홍 색깔이 5일선입니다. 5일 전에 샀던 애보다 가격이 싼 구간이 완료가 됩니다. 역배열 구간에서는. 그래서 최저점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때 큰 수익을 냈었고 이 최저점을 맞출 수 있을 거란 자신감 속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이때부터. 예, 그래서 비트코인 최저점까지도 맞췄고 2021년도 최고점, 최저점까지 둘 다 적중을 했고 이번에도 최고점을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최저점이 어딜지 여러분들과 코인진과 함께 추후에 또 최저점을 맞출 수 있는 구간이 찾아오니까 저 또한 좀 기대가 되고 재밌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구독을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을 한번 보자면 이때 이제 역배열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12월 31일 날의 유튜브 영상인데 이때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31일이나 1월 1일 되었을 때 이게 448일선가 896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역배열이 완성이 되고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그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이때는 상승에 대한 변곡을 이제 하락이 끝나고 행보를 지내서 상승의 변곡 레벨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때 최저점을 어디라고 얘기 드렸냐면 11월 11일부터 11월 11일이 정확히 말하면 11월 9일 날이 최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찾았냐면 보통 이 하락은 고점 대비해서 1년 동안 빠집니다. 그래서 21년도를 보시면 이때가 11월 10일이죠. 11월 10일이죠. 11월 10일부터 딱 365일을 볼게요. 365일을 하면 딱 요 구간이거든요. 엔캐리가 아니고 FTX 사태가 터졌을 때 이때가 비트코인 15.5K를 찍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1년이 지나고 90일의 행보를 지나고 그래야 상승을 한다. 그 90일 속에서 최대 기간 행보 구간에서 90일 동안 행보를 하면서 역별이 완성이 되면 그 90일까지 안 봐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쉽게 얘기하면 봐요. 자, 1번의 하락이 1년 동안 하락을 하면 거의 하락이 끝난다. 그래서 90일 동안 행보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 근데 이 90일 안에서 역배열이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면 이렇게 상승 구간이 완료가 된다라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점 시기가 언제냐라고 보면 10월 6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26년 10월 달까지 하락이 지속이 되고 역배열이
만들어진 시기가 그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프랙탈을 어디서 찾았냐면 이때 역배열이 될 것이라는 거를 전부 다 봤어요. 전부 다. 이때 19년도에는 12시간 봉상으로 역배열이 됩니다. 19년도에는. 19년도에 역배열이 되죠. 12시간 봉상으로. 그렇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2015년도 프레타를 보고 최저점을 찾았죠. 이때 역배열이 되고 비트코인이 15년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때 뭐 150달러 150달러 이때도 최저점이 150달러였습니다. 22년도에서도 최저점이 15K였고요. 그리고 이때 반감기도 똑같았어요. 반감기도 똑같고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도 똑같은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역배열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주가가 되었냐, 이 저점을 깨지지 않고 역배열이 완성이 되는 순간 하락이 끝나면서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 일어나는 구간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서 저도 2017년도 11월 달에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었던 시기였죠.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역배열이 완성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재점을 주우신 분들은 이런 그림으로 4년선이 제일 위에 있고 2년선이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있고 1년선, 6개월선, 60일선, 21선, 5일선. 이게 역배열이라는 거예요. 반대는 정배열이 구간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정배열 구간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배열 구간에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대출해서 주식하면 망한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역배열에서 대출을 하고 뭘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 역배열이 완성이 되는 가정이니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되게 만들었죠. 어떻게? 3일봉 111선에서 왔을 때 대출을 박으셔라 해가지고 저희 구독자 일부 중에서는 3일봉 111선을 주어서 코인심리 덕분에 3일봉 111선에서 잡아서 지금 8억 정도를 수익이 나셨습니다. 제 수익보다 구독자 수익이 더 현실성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봉 마감이 69K 이하로 마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 그럼 66K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근데 지켜주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달러 얘기를 들었죠. 달러 인덱스도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이 하락이 끝나고 이 고점을 찍고 좀 하락이 다시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역별이 완성이 되는 순간 다시 오를 거라 했는데 다시 또 반등을 치고 있어요. 이 달러 인덱스가 왜 중요하냐? 달러가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이 100K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달러가 만약에 비트코인 고점이 110K를 찍고 100K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100K까지 행보를 하는 와중에 이 달러가 10%를 상승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은 100K지만 가치는 10%가 올라가게 됩니다.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00K지만은 이 가치는 110K가 되기 때문에 달러의 상승이 비트코인에게 악영향이 됩니다. 물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위험해 보이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위험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돈은 전부 다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폐 발행이라고 적혀 있는 그 5만원권, 10만원권 이런 것들은 달러의 담보로 이게 유동성이 창출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면 우리나라 주식도 하락하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돈이 쪼그라드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나스닥도 111선이 이탈이 되었어요. 이탈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미중 무역 정쟁이 터졌어요.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이때 엔켈이 청산이 나섰어요. 오케이? 지금 이탈이 돼서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과거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때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때 유튜브 영상을 말씀드렸던 라이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라이브 때 2018년도 나스닥 일봉 896일선 근처 도달했던 전과 현재 25년도 일봉 896일선 근처 도달을 포착하여 바닥이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때 19년도 20년도 차트입니다. 이때 미중 무역 정쟁이 터집니다. 그 다음에 이때 코로나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일봉상 나스닥이 111선이 이탈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 896일선 마이너스 26%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뭔가 터질 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비트코인이 먼저 빠지냐?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비안전자산입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비안전자산 중에 속합니까? 누가 더 비안전자산입니까?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비안전자산부터 뭔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진짜 더 위험한 자산부터 현금화를 하는 대부분 하거든.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 빠졌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당연하게 코스피도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주면 안 돼요. 지금 이 가격이 나중에 나스닥 896일선 도달했을 때 다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점에 다시 주워서 다시 이 가격이 먹어도 100%뭐 200% 다시 이 가격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지금 뭐 90만 원을 찍고 좀 하락하고 있죠. 이 구간이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40만 원까지 빠져요. 다시 이 40만 원에 주우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구간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정배열에 사요. 정배열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장기 이평선에서 타거나 역배열 구간이 이때 탔어야 돼. 22년도 역배열 구간에서. 이때 안 타고 항상 개미들은 이런 구간에서 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조만간 큰 폭락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왜 우리나라 코스피와 나스닥이 왜 연관되어 있는지, 왜 나스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도 매일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위해서 한 번 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차원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만원, 5만원권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달러입니다. 달러. 우리는 달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폐 발행일이라고 적혀 있고 그 부채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원화는 한국은행에 백업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부채고 자산은 집이죠. 은행에서 빌려준 돈은 집으로 담보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쓰는 돈은 한국에서는 부채죠. 그럼 한국은행에서의 자산은 달러죠. 한국은행 자산이 전부 다 달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달러를 쓰고 있는 그 부채로서 나머지 원화로 풀고 있는 거죠. 이게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거죠. 달러가 풀리면 우리의 원화도 풀리게 됩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그럼 한전을 해야겠죠. 그 한전한 돈을 가지고 싼 주식들을 사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이제 1분기부터는 오를 거다. 대신에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 계속 수출량이 늘어나니까 부행적으로 반도체 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런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엄청나게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엄청 많이 올랐고 뭐 삼성전자 포함해서 삼성전자도 많이 크게 올랐죠. 그래서 저점도 말씀드렸고 고점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주식 하신 분들도 은근히 요즘 많으니까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자, 거시경제 내용을 좀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이 시장의 유동성이 제일 중요해요.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왜 금리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올랐는지,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인데 왜 주가는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러니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짧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금리 사이클마다 국채 종류가 바뀌는 이유.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금리 인상기엔 단기채를 풀고 금리 인하 때는 장기채를 푸는가?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이자 비용 관리 전략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는 단기채 위주로 발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죠. 이때 장기채를 많이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고전하게 된 정부 입장에선 비싼 대출을 장기간 끌어안는 꼴이 된, 안 그래도 그 부채 한도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하자면 금리 비쌀 때 짧게 빌린다.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하는 유튜브 쇼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미국에서 양적 인축을 하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1억을 넘었는지 정부와 연준이 같이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뿌렸다. 어떻게 뿌렸냐면 미국 정부가 긴 채권보다 짧은 채권을 많이 발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돈이 훨씬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30년짜리 1조 원, 1개월짜리 1조 원 발행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긴 채권이냐 짧은 채권이냐 경제 시스템에 투입되는 유동성에 대한 양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 정부채가 담보로 창출되는 유동성의 양으로 시장에 투입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짧은 만기 채권을 발행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로 가고 금리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장기로 발행을 많이 시키면 되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더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재무부 장관인 옐런이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시켜서 단기채 수익률을 올리니 사람들은 단기채로 몰렸다. 그 단기로 맡긴 돈들이 단기 이자도 먹으면서 단기 채권의 담보로 대출을 하여서 금융시장으로 돈들이 들어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왔잖아요. 이때는 금리 인상 시기고 지금 인하 시기잖아요. 그러면 장기채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기채의 수요는 어떻게 끌고 왔어요? 금리 인상 시기를 끌고 왔잖아요. 그럼 금리 인상을 하니까 짧게 어차피 내년에 경기 침체 올 거라는 혹은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혹은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짧게 이제 가져가려고 단기채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시기니까 단기채보다 장기채가 더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 장기채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가져오냐면 사람들이 어떨 때 사냐면 경기 침체가 터졌을 때 혹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을 때 혹은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를 느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위기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실제로 의도적으로 올 것인가 혹은 의도적이지 않게 그냥 진짜 올 것인가에 대한 지표를 보면 항상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3개월짜리 국채와 10년짜리 국채를 이렇게 딱 한 겁니다. 이 밑에 검정 색깔 보이죠? 이 밑으로 빠지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일어나는 겁니다. 단기 이자가 비싸졌을 때 라는 뜻입니다. 이 밑으로 검정색 밑으로. 근데 이 밑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 정상화되는 구간 정상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하가 해야 이제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시 정상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이자를 주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정상적이게 됐을 때 금리 인하 이후에 1년 안으로 이렇게 경기 침체가 터집니다. 뭐 글로벌 금융 위기, 리먼 사태, 뭐 여러 가지 최근에는 코로나. 그래서 지금 보면 딱 지금 올라와 있죠. 올라오고 난 다음에 곧 경기 침체가 터진다. 그럼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많이 팡 터져야 코로나처럼 정부에서 유동성을 뿌리고 제로금리까지 만들면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중에 되면 역별이 완성이 됐을 때 저런 시나리오까지 미래에 대한 어떤 호재로 오를 것인가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미리 해드렸습니다. 금리 인하기, 장기채 위주 발행을 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금리 인하기에는 금리가 충분히 내려온 상황이다. 이때 정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금리가 싸다. 이 가격을 오래 고정하자. 그래서 장기채를 대량 발행합니다. 그래서 낮은 금리를 장기간 확정, 향후 금리가 다시 올라가도 영향이 없다. 한 줄 요약을 하자면 금리가 쌀 때 길게 먹는다. 이걸 유동성 관점에서 보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가가 오르고 금리 인하에는 주가가 내린다. 더 뜯어서 보면 금리 인하의 이유는 경기 침체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터져야 본격적인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중간 단계를 모릅니다. 경기 침체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팍 오르는 건데 금리 인하를 하니까 주가가 오른다. 이게 중간 단계가 무시하고 생략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보면 나스닥 기준으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죠? 물론 짧기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던 주가가 이만큼 하락을 해요. 30%. 그래서 지금 이 구간 브렉탈로 오는 거예요. 이때 미중 무역 전쟁 터지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때 대통령도 누구냐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대통령마저도 똑같아요. 이때 보면. 네, 지금도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고 곧 무언가가 터질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아까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3개월 국채 수익률을 보면서 정상화가 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1년 안으로 뭔가 터진다. 그래서 올해 4월달부터
좀 뭔가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미리미리 비트코인도 비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먼저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스닥, 그리고 코스피가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얘기 드리자면, 부동산 사이클은 이런 비안전자산이잖아요.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비안전자산이잖아요. 그 부동산은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이 비안전자산이 폭락하고 난 다음에 갈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 사이클이 맨 마지막에 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지금 주우실 분들은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배열 구간이 지금 이때처럼 역배열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저도 돈이 저때 제 돈도 있었지만은 너무나 기회라는 게 보여서 부모님 집까지 팔면서 이때 비트코인을 최저점에 주었었죠. 그 다음에 추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이때 2023년도 1월달에 부모님 집 1억짜리를 8,800만 원에 급매를 해서 비트코인 2천만 원대 풀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때 24년도 11월 22일 날에 이제 매도를 할 때 제가 찍어둔 영상인데, 부모님 계좌에 8,800만 원으로 10억을 찍게 되는 그 순간을 제가 기억하고 싶어서 찍은 영상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기회의 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진을 잘 구독을 하셔서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고, 동기부여가 되게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이 팔고 지금 10억이 됐는데 어떤 심정이세요? 예? 지금 말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심정이 가슴이 너무 뜁니다. 지금 계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도 찾아오고 있으니까, 이런 역배열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잘 최저점을 잘 줄 수 있게끔 노력하는 코인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이런 저때 근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때 역배열에 대한 무조건 차트만 보고 부모님 집이나 그런 거를 전부 다 그런 걸 판단해서 제가 산 건 아닙니다. 총 5개에 대한 저점에 대한 근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역배열이기도 하고,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발생됐을 때, 혹은 단기채 이자가 비싸졌을 때, 그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22년도 11월 달에 비트코인 최저점일 때, 이제 FTX 사태 터지고 그럴 때, 그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는 항상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았을 때 항상 나스닥이든 비트코인이든 모두 다 최저점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쇼츠 영상을 보고 오늘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유튜버는 유일하게 작년 22년 11월달에 비트코인 인생 최저점 매수 자리를 정확하게 맞춘 이유 알려드릴게요. 11월 11일날에 코인 거래소 2위 FTX 거래소가 파산 사태 때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느낄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 이유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곧 마지막일 것이다. 과거 역사적 데이터 기반을 살펴보았을 때 2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과 3개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원래는 장기 국채 2년물 국채 수익률이 더 커야 되는 게 이때까지 통상적인 수익률 곡선의 로직입니다. 장기로 돈을 맡긴 사람에게 이자를 많이 주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로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를 많은 사람들이 사면서 수익률 곡선이 단기 국채 수익률이 더 높아지면서 작년 11월 15일날 장단기 역전차가 생깁니다. 미국의 마지막 기준 금리 인사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때가 주가는 언제나 바닥이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1월 인생 최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역사적 매크로 경제 데이터만 알아도 남들과 다른 투자의 시야를 가질 거고, 그것이 남들과 다른 수익률을 자랑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진이었습니다.